중국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체감한 성과인데요. 그 빈곤, 절대 빈곤을 탈피시켰다는 것입니다. 약 8천만 명 정도를 절대 빈곤에 있었던 사람들을 탈피시켰는데, 특히 농촌이라든가 내륙 지역에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공산당을 잘 쓴 것이죠. 어떤 식으로 했느냐? 파견 간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간부를 1가구, 빈곤에 있는 농촌이나 내륙 지역의 1가구당 한 사람씩 파견 간부를 붙여가지고 이 집은 어떻게 하면 빈곤을 탈출했는지 그걸 갖다가 이 공산당원들도 성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니까요. 1대1로 붙어갖고 그 절대빈곤 8천만 명을 해방시킨 겁니다. 자, 잠깐만요. 그럼 전국에 1억 명의 공산당원이 극빈곤층 8천만 가구를 상대로 1대1 매칭을 시켜서 이들을 어떻게 빈곤에서 탈출하게 해줄 것이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 가구당 예. 한 가구당 파견 간부 한 명이 가가지고 이 가구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지고 지방 정부는 어떻게 이런 문제는 규제를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몇 년 만에 8천만 명의 절대 빈곤층이 해방됐다, 완화됐다. 이것을 중국인들은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가구 수로 보면 이제 8천만 명이지만 뭐 한 4천만 가구가 되든 뭐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공산당이 직접 나서서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켜줬다. 그게 성과의 하나고. 예, 최근까지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이라든가 뭐 패권 전쟁을 2018년부터 시작했을 때 중국은 상당히 겁을 먹었고 우리가 어떻게 미국한테 당할 수가 있겠는가, 우린 죽겠다라고 다 겁을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자기들도 스스로 생각해요. 미국이 훨씬 더 불리해지고 중국은 더 힘을 키워왔다, 내성을 키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란 나라가 크고 또 천연 자원, 지하자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시장도 커서 부러워하는 측면도 있는데 중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중국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중국이 지닌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띠따론 뚜어입니다. 띠, 땅은 따, 너무 크고 론, 사람은 뚜어, 너무 많다. 땅이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효율적인 통치 관리가 되지 않고 항상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아이야, 我们中国地大人太多 이런 식으로 항상 땅이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중국은 잘 나가기 쉽지 않아, 걱정돼 라는 식으로 자조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통치하기 쉽지 않은 게 말란 김에 하나만 더 한다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10년 전부터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진짜 띠따 런또이다 보니까요. 문제라는 것이죠. 노동 문제, 정치 문제, 과학 문제, 외교 문제, 무슨 문제. 중국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두더지 머리 문제를 때리고 이쪽을 갖다가 또 저쪽이 또 늘어난 것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다 때리지 제압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우후죽순으로 다 드러나게 되면 중국은 쉽지 않게 되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도 땅이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통치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구나라는 걸 저도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학자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1인 1표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방식은 중국에는 적용됐을 경우에 오히려 국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방법이 중국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Definitely, 단호하게 전자인 것이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중산층들, 생각 있는 중산층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 중국이 과연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1인 1표의 직접 선거제도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과연 얼마나 선호할까? 얼마나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14억 인구가 있다면요. 아직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1대1로 1인당 한 표의 선거권을 준다 하면은요. 국가의 주요 대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농민들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쪽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갖고 누가 살랑살랑 거려서 그분들을 현혹시키고 뇌물을 줘갖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1대1 투표 같은 경우는 중국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기존에 우리가 서구 위주로 서방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민주라는 말, 백성 민자, 민주, 중국말로 민주라고 하는데 발음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인민, 런민, 민생, 민성,
민이 이런 거 다 중국어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도 옛날부터 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국민, 인민을 먼저 한다라는 거, 위민. 이걸 외민이라고 하는데 인민을 먼저 한다는 거, 민심을 먼저 한다는 것은 고대 중국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주 민수. 왕은 배와 같고 민심은 물과 같다. 그래서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고 배를 띄울 수도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대 중국도 웬만한 정말 상식을 갖고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들도 가장 무서워한 것은 민심이었고 민심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즉 독재자 중에서 능력은 있는데 도덕성을 겸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다 봉기해서 갈아치웠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중국식 민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중국식 민주하고 서구식 민주의 결정적인 차이는 서구식 민주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지만 중국식 민주는요. 자기 개인보다는 사회와 집단의 안정과 평화 그것을 더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와 집단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라면 개개인의 자유, 민주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중국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것이고 사실 우리도 뭐 조선시대까지도 그런 식으로 쫙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13개 핵심 가치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자유, 민주, 법치, 인권 등등등 그런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인들이 바라볼 때 너무 허망망랑한 것이라면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그게 맞다. 다만 중국인들은 아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관 행태와 서구식으로 표출되는 자유민주관 행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그런 놓여져 있는 상황과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자유민주관을 갖고 인권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 때문에 군인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사회 도체 우리 군인들 휴가 나온 군인이건 뭐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한국은 이상하다. 왜 이렇게 군이 많아? 이거 군 국가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도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한쪽의 잣대로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양측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정치학자라는 제가 아까 이제 지금 이름을 붙이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중국식 사회주의를 이해하자는 데서는 전적으로 동의. 효율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민주주의, 중국식 이제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1인 1표제 결과적으로 보면 독재국가보다는 민주국가가 훨씬 더 국가도 좀 잘 살고 국민들도 윤택하고 이런 것은 지금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다. 그건 니네들의 생각이야. 네. 특히 미국과의 대립 국면에서 중국인들은 그 전만 하더라도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게 부러워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자유 1인 1표의 자유민주를 선택하고 있는 서방 국가와 중국식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이 국가 어느 쪽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발전을 구가하고 있습니까? 네. 자유민주주의 대표적인 국가라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네 바로 옆에 있는 한국 같은 데 보면은 늘 자유민주라는 이름 때문에 서로 여야 나눠서 좌파 우파 보수인보 나눠서 계속 싸우고 대립만이 아니라 양분만이 아니라 사분오열돼 갖고 지금 중국 자기들하고 미국이 싸우면서도 적전 분열돼 갖고 중국 앞에서 공화당 민주당 분열되고 공화당에 또 분열돼 갖고 계속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저런 거 필요 없어라는 게 중국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좀 더 좀 얄궂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3국에 지금 존재하는 우리 우수근 교수님이 중국 인민으로 살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래라고 만약에 이런 선택지를 놓고 아무런 내가 생각이 없는 제3자예요. 그러면 중국식 인민민주주의하고 대한민국식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합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맛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니, 모른다고 치면요. 모른다고 지금 중국식으로만 살았다면 그쪽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선택되는 대로 갔을 것이고 양쪽을 다 안다고 보면 어떤 걸 선택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도 이쪽 맛을 알기 때문에 이쪽을 좀 선택하겠는데 저는 중국식 그 사회주의의 장점 같은 게 점점 더 많이 부각된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국 많이 좀 섞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중국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여기 생각인 거예요. 그래요?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방법이 있고 네. 그 속에서 안정을 구가하면서 지내왔거든요. 이 이질적인 것을 더군다나 이것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모르지만 점점 자유민주주의 허점이랄까가 폐해가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다만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이 만든 오리지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중국식 현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만든 사회주의 특색을 가지고 지금 다양한 자본주의 국가라든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 것으로 계속 만들어들이면서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념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 사회주의 그런 거 필요 없어. 중국 사람들도 굳이 말한다면 부자주의, 자기들이 지향하는 건 부자주의입니다. 독재건 뭐 아니면 뭐건 상관없어. 우리를 안정된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잘 살게만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라는 그것이 바로 중국적인 생각인 것이고 너무 우리적인 생각에서 자유민주주의 1대1 투표를 원할 것이다. 중국인들은 점점 아니야.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 물론 외국에서 유학하고 그다음에 뭐 생각 소신을 가지고 중국에도 자유민주주의 1인 1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호 간의 이해 또 특성을 충분히 이제 수용하면서 지금은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과거와 현재의 관계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그 중국을 괴롭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균열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지금 중국한테 중요한 것은 대미 전선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인데 일본은 철석같이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을 계속해서 자기가 좀 강하게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오는데도 한계가 많다는 거 아니까 중국이 바라는 것은 중국으로만 너무 다가오는 것도 자기들은 부담스럽고 또 너무 일반적으로 미국에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중국하고 더 협력하고 어떤 때는 미국의 사안별로 더 협력하는 그런 균형 잡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